이 유시민 작가는 이혜훈 씨와 같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혜훈 씨의 선배죠. 유시민 작가가 경제학과 7, 8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이혜훈 씨가 8, 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선배가 되겠습니다. 물론 살아온 그 경로는 뭐 상당히 서로 다르죠. 뭐 어쩌면 대척점에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그 이혜훈 씨는 뭐 지난 뭐 주부터 제가 예고한 것처럼 스스로 사퇴 안 하면 돈 문제로 이 사법 당국에 불려가게 돼 있다. 근데 돈 문제가 뭐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죠. 부동산 투기. 그 남편 김영세 교수, 연세대학교 김영세 교수는 게임 이론 전공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같이 그 UCLA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김영세 교수의 부친이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 과거 돌아가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사선 의원 했던 그 부친이 이제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력도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부친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증여받아서 그 인천공항 영종도에 투기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한 2,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투기적 이익을 취했다. 한 20년 전에 뭐 이제 그거 다 이제 언론 보도는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 또 이 부부가 미국 UCLA에 유학가 있을 때부터 투기를 일삼하다 하는 언론 보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상가를 여러 채를 매입을 했다. 유학가 있는 주제에 지네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부모들 돈이죠. 정여세, 탈세 뭐 이런 거 다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뭐 옛날 과거니까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냐. 뭐 국세부가도 제척 기간이 지난 거 아니냐, 뭐 지났으면 지난 거고, 뭐 법이라는 건 또 처벌할 수 있는 또 근거를 찾으면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치인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한 겁니다. 이혜훈 씨는 정치 생명이 이번에 끝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을 부리면 과유불급, 욕심을 부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본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예, 본인의 그 수준을 좀 알고 덤벼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혜훈에 대한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유시민 작가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그 후보 때부터 또 뭐 문재인은 문재인 때부터 이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을 뭐 적극적으로 뭐 무조건 그냥 쉴드 치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쌓아온 어떤 명성을 나이 먹어서 굉장히 갉아먹고 그 어떤 쌓아왔던 그 신뢰가 굉장히 이제 많이 기스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뭐 무조건 실드 치는 거는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엄청난 그 실수를 했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그냥 깔아내리려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정말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의 부인도 같은 노동운동의 동지였다 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없애고 거짓말하려고 덤비니까 그 북한 김일성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유시민 작가의 그 입놀림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또 직면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 결정타는 그 선거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유시민 작가의 그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한 폄하 발언, 그게 엄청난 이 반감을 일으켰거든요. 지지율의 한 3, 4%는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오를 잘 아니까 유시민 작가가 선거 끝나고 뭐 전혀 안 나타나시더니 요즘에 이제 또 나타나서 또 막 쉴드를 치고 하시던데, 이혜훈 후보에 대한 입장 발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정확한 이 입장을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뭐 쉴드 치는 거는 제가 관심도 없습니다. 뭐 그분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도 별 이제 크지도 않고, 뭐 현실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하신 말씀은 상당히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 첫째, 취향과 관련해서 이혜훈 같은 사람은 내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 뽑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취향은 뭐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이혜훈이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둘째, 도덕적 기준. 예. 어떻게 이혜훈 같이 윤석열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비상기업 내란을 옹호한 최근까지 윤의계인의 선두주자고,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민주당은 안 찍어주는 강남 3구 서초구에서 3번을 또 이 국회의원을 한 어떤 그런 사람을
뽑는다? 내란 옹호자를 가장 중요한 장관 자리에 뽑는다? 이게 도덕적으로 정치 도의상 이게 허용될 수 있느냐? 유시민 작가는 내 같으면 그걸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해운 씨가 본인이 또 국민을 도덕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보라. 본인들의 몫이다. 이것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전혀 실드 치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못된 정치 도덕적 선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명백하게. 그 워딩은 뭐 해석하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제일 주목했습니다. 목적 합리성 차원에서 보자. 이 유시민 작가가 요즘 보니까 말을 어렵게 해요. 뭐 학위 논문을 쓸 나이도 아니고 이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 학자들, 교수들, 책상 물림들이 하는 주로 하는 그 쓸데없는 개념 만들어가지고 분류하고 하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작년, 재작년 보면. 그냥 결론을 탁 말하면 되는데, 결론 1분 말하고 59분은 뭐 쓸데없는 소리.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본인의 취향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목적 합리성 차원에서 보자. 그럼 쉽게 말해서, 이해훈 씨가 능력이 있느냐를 보자 이거예요. 결론은 능력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저도 행정고시 회장을 뭐 오랫동안 20-30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과거부터 많이 물어봅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역대 장관들 중에 가장 이제 그 기하들이 모셔본 장관들 중에 가장 유능했다라고 생각되는 장관이 누구냐를 한번 쭉 말을 해보라. 또 그거를 한번 설문조사도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 복지부에서.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전.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1등이 유시민 전 장관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상당히 유능하고 또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또 학생운동 그리고 진보 진영에 평생 그런 반독재 투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떤 학문적인 기초를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러나 본래 우리 이 진보나 이런 어떤 좌파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어떤 혁명가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거의 천재들이 이렇게 그리고 좀 중산층 이상 굉장히 고급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혁명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다수예요. 뭐 러시아의 레닌도 그랬고 레닌은 모스크바 대학 법과대학 그리고 러시아 변호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모택동도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고 다 중산층 이상 좀 먹고 살만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다 그래요. 뭐 베트남의 호지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덩소평도 마찬가지고 다들 막 유학 갔다 오고 대부분 다 거기는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죠. 그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쿠바의 카스트로 의사잖아요. 저 체게바라. 카스트로는 쿠바 대학교 법과대학 나왔고 법률 가고 자. 그러니까 좌파에서 뭐 하려면 본래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기득권 우파를 극복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 그 이론이 정말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중 노선이다.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이러다가 개판된 게 북한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을 따르는 건 완전 개판인 거야. 공부를 안 해. 종북 주사파. 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뭐 과거에 이제 그 민노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쪽, 그 이재명 정부 쪽에 굉장히 보기 드문 똑똑한 그 사람이 유시민 작가. 그 저는 뭐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대화가 되는 들을 만한 말을 하는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들을 만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유시민 작가께서 또 본인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이해훈에 대한 평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해훈 씨의 그런 뭐 경력 보면 뻔하거든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미국 UCLA 가서 뭐 뻔한 계량 모형 가지고 뭐 뻔한 거 해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KBI 가서 연구 보고서라는 게 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런 거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활동한 거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착각했단 말이야. 겉으로 보면 유능해 보이지. 그러니까 막 민주당에서 소개할 때 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거는 자타가 공인한다. 그거는 무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뿐이야. 겉으로 보면은 뭐 화려해 보이지.
그러나 그런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훈 씨는 경제부처 장관, 문턱에도 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학문적인 이론이 없어. 또 그런 경험이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 그런 걸 유시민 작가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더라. 제가 보기에는. 목적 합리성, 능력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본인이 과거에 이제 그 복지부 장관도 하고 했을 때 이 국무위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요구 조건, 이제 이런 거를 매뉴얼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반드시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장관 시키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그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세 가지가 뭐냐? 이번에는 부하한테 막 고함 지르고 화내고 하는 거. 그 윤석열이잖아요. 경로. 이해운이잖아. 갑질, 야. 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IQ 한 자리냐? 오, 뭐 이거는 뭐 그 윤석열 이상이죠. 네, 윤석열이는 욕이거든요. 욕. 이분은 그냥 쌍욕보다는 쌍욕보다 훨씬 듣기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말. 그런 부하한테 그런 고함 지르고 막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관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나머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전화해가지고 일 시키는 거 안 된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장관 안 된다 이게. 그럼 밑에 부하들이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배려할 줄 알고 그래야 조직을 이끌 수 있다 이거지. 장관이 일하는 게 아니고 장관은 부하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그게 리더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거죠. 딱 이해운입니다. 자, 정리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입은 이해훈 씨 지명에 대해서 좀 점잖게 말했지만 굉장히 쌍수를 들고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취향. 취향이야 각자의 뭐 스타일이지만 나는 저런 사람 취향 아니야. 첫째. 둘째, 도덕적 정치 도의상.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어? 내란의 앞자리를. 셋째, 유능한가? 능력 기준으로 보면 겉보기에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UCLA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배기 능력으로 보면 저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아예 없어. 그 막말하는 것만 봐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게 100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는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 당신 이런 사람을 지명했냐? 걱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친윤 중에 친윤 검사들을 법무부와 검찰청의 요직에 앉힌 거, 그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1조 가까운 7,800억이나 되는 그 부당이득을, 개발이익을 김만배 남욱 일당이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검사들을 그냥 짓밟아가지고 탄압한다. 제가 아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그분들이 많은 글을 썼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쓸데없는 말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분의 쓸데있는 말과 쓸데있는 글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그 대장동 항소를 못하게 만든 그것은 절대로 용서를 못할 겁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이것부터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 확정됐잖아 재판이.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씨는 이거 우리 거리 했구나. 그 꿈 깨시라 이 말이에요. 유시민 작가도 여기에 격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해운의 지명, 유 작가님이 이제는 내가 나서서 말을 해야 되겠다. 유시민 얘기라면 좀 들으니까 그렇겠죠. 자, 존경하는 민주의 유시민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 소위 민주진영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오늘 5월화 이렇게 해서 이해운 절대 안 된다. 이걸 강행하면 바로 아마 이 누수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을 지명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 그런 신화와 역사, 과학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 따위 얘기를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같은 입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언론에 입장 발표를 했다. 굉장히 바람직하게 나라가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좀 기분이 좋네요.